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우선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이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휴가와 함께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증시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1.5% 넘는 급등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연말 산타랠리까지 기대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휴가의 금리 인하까지 겹쳐져서 S&P 500과 나스닥은 연이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공약인 법인세 인하와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따른 투심이 몰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시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뎌질 듯 우선 국고채 ETF에서 3,360억의 순유출이 발생했었습니다. 우선 지난달 말부터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장기채가 3% 넘게 오르면서 4.3%까지 도달했었는데요. 이로 인한 효과로 국고채 ETF가 3,360억의 순유출이 이루어졌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전일 15% 폭등에 이어 오늘도 3% 급등. 우선 테슬라 CEO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몰려들고 있는 건데요. 자, 이로써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미증시 시작합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지수만 장 막판에 약보합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001% 빠지면서 43,730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는 0.74%, 나스닥은 1% 넘게 뛰면서 19,000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차기 백악관의 주인공이 결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시장은 미 연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는 역시 예상대로였죠. 연준은 지난 9월 빅컷 단행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낮춰 잡으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서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두 목표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의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고 노동시장 조건도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 선거가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했고요. 또 연준이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과는 선을 두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금리 인하 속도는 늦춰질 거란 전망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에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죠.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파월 의장이 연준을 이끌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사임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두 차례에 걸쳐 노라고 단호하게 답하며 물러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 의장의 잔여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고 당선인 측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날 함께 발표된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보잉 노조의 파업, 그리고 두 차례 이어진 허리케인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3%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7%, 오늘도 큰 폭 상승하며 5,334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 오늘은 소폭 상승세입니다. 12월분 WTI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의 여파로 세금이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여전히 빅테크들 순항하고 있습니다.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애플은 2% 넘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1.25%의 상승세를 그려냈고요. 엔비디아 어제장에서는 4%가량 상승했는데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며 148달러 선, 이제 150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블룸버그는 빅테크들이 AI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엔비디아가 이번 시즌의 가장 확실한 승자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적 기대됩니다. 다음 알파벳인데요. 2.39%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기업 분할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관건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입니다. 벤스는 반독점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제 구글을 해체할 때가 됐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 8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구글이 너무 크고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분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죠. 앞으로 구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1% 넘는 상승폭 그려내면서 장을 마쳤고요. 메타는 오늘 장에서는 큰 폭 상승했습니다. 591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빅테크들이 다들 미소 짓고 있는 가운데 메타는 조금 속내가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타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인데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지난 2021년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에 트럼프의 계정을 2년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저커버그가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지난 9월 발간한 저서에서는 저커버그가 또 음모를 꾸미면 그땐 그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저커버그는 이를 의식한 건지 이번 트럼프의 당선을 직접 축하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장에서 2.4%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더치브로스 살펴볼까요? 스타벅스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의 커피 체인 더치브로스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 폭등했습니다. 무려 28% 넘게 올랐는데요. 3분기 호실적의 영향입니다. 3분기 매출 3억 3,800만 달러, EPS 1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SEG 예상치인 매출 3억 2,500만 달러와 EPS 12센트 모두 상회했고요. 이어서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도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브로스가 3분기 실적 보고에서 창립 이래 가장 큰 분기별 구독자 증가를 이뤄냈다고 밝히면서 여파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1.8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스트리밍 플랫폼인 맥스가 3분기에 전 세계 구독자 720만 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9월 30일 기준으로는 1억 1,0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3분기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9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스트리밍 사업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증가하며 2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이죠. 리프트가 3분기 실적 보고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치와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랠리했습니다. 22.8% 큰 폭 상승하면서 17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4분기 전망도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리프트 측은 4분기 조정 수익이 1억 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컨센서스인 8,5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프트는 또 현재 분기 예약이 42억 8천만 달러에서 43억 5천만 달러 사이가 될 걸로 예상하면서 이 또한 팩트셋 전망치인 42억 3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전망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프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일주일 전에 만날 때만 하더라도 누가 될까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주일 새 결정이 났습니다. 차기 백악관의 주인, 일단 트럼프 지지 선언을 계속해서 주창했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됐습니다. 자, 레드웨이브 우려감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주목해 봐야 할 트럼프 2.0 이에 대해서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미국 이제 선거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대통령 선거만 이제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 상원, 하원까지 모두 다 지금 뭐 선거를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상원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내석이 뭐 개표가 덜 끝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화당이 52석을 획득을 하면서 일단 과반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편 투표로 인해서 계속 지금 확정자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주말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하원 같은 경우도 다수당 윤곽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공화당이 지금 남아있는 38개, 아직 이제 미개표된 최종적으로 확정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38개 중에서 10개 의석만 확보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다수당이 될 확률이 상당히 이제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레드 스윕이라고 그래서 백악관, 그다음에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의 공약사항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만약 두 이제 상하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법안 처리의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공약의 상당 부분이 이행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만약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 이제 싹쓸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공약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경제 통상 분야,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세 개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이제 관세 부분입니다. 지금 뭐 선거 이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그 모든 이제 보편적 관세라고 그러죠. 모든 이제 미국 내로 수입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의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슈퍼 301조라는 그런 조항으로 인해서 보복 관세 같은 것도 이제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무관세 협정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 뭐 재협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FTA와 관련돼서 뭐 개정의 요구에 대한 부분도 다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도 한번 이미 만들어졌었던 FTA를 한번 수정했었던 전력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미 흑자가 계속 지금 작년만 해도 이제 400억 달러 넘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협상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정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정책이 이전 이제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적극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기존에 있었던 화석 연료나 원전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0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우선은 11월 6일 기준 1,400원을 돌파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살짝 내려가면서 1,385원대에 안착해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 역시도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연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환율이 강한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이유는 이렇게 달러를 강세가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공약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관세를 이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보편적 관세를 이제 물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이제 보편적 관세를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미국으로의 이제 유입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달러화도 이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특히 감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재정 확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두 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달러화가 이제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뭐 일단 이런 이제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재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2%대로 이제 안착되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말로는 지금 약달러를 이제 원한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정책상으로 보면 강달러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1,400원대에 대해서는 이제 뉴노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과거와 같은 1,200원대로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400원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업들도 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강달러로 인해서 이제 수입 물가가 계속 이제 불안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10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1%대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만약 수입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안정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기에도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화 환율이 좀 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의 경제 회복도 상당히 좀 더디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환율이 이제 1,400원대로 이제 계속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도 좀 위축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제 각 기업들마다 이제 수혜와 이제 아니면 피해가 뭐 달라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많이 수입해 온다든가 아니면 뭐 해외 부채가 이제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는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환차익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제 원화 약세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에 따른 그런 이제 영향이다라고 보면 뭐 국내의 이제 기업들과 수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같이 지금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혜폭은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고관세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재정이 지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겨우 2%대로 수렴해 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다시금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로 차별화가 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다만 환율에 대한 환차익으로 수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조금 더 차별화 장세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본격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간밤에 미증시도 강하게 마감이 됐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법인세 인하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 역시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렬하게 지지 선언을 했었던 우선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 역시도 우리 기업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국내 기업과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 좀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공약 사항과 이제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관세를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내의 수출이 상당 부분 어려워지겠지만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그만큼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중소형 제어적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이제 법인세가 이제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내기 때문에 기업 이익 측면에서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특히 이제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대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기대감이 너무 크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편적 관세를 높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관세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미국 수출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대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우리 국내 이제 수출이 한 400억 달러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수출하는 양들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이틀 동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강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방산이나 아니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원전, 뭐 이런 관련주 종목들이 단기적인 이슈로 받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관련된 이슈들은 아마 단기로 좀 끝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일단 여러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제 공약사항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곤 있지만 과연 공약사항이 얼마만큼 지켜질 수 있는지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이제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연한 그런 이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 이제 정책들이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수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가 과연 이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다라고 해도 관련된 정책을 모두 바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입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물론 이제 공화당이 이제 레드 스윕이 돼서 이제 상하 양원을 모두 이제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교적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또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했었던 섹터 중심으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특히 이제 조선과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이제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 뭐 윤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의 이제 전화 통화에서 지금 국내 조선사에 대한 그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 관련된 건조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서 대규모로 지금 해군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해군력을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해군력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조치가 필요한데 미국만으로는 이것을 충당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방 국가의 이런 관련된 뭐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뭐 군함이나 잠수함 같은 것을 발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세계적인 이제 조선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국내 기업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 해군과 이제 MRO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MRO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MR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SMR이 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나 그다음에 밴드 부통령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SMR에 대한 투자가 향후에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 실적을 뭐 발휘하기까지는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내의 노후 전력의 인프라를 지금 계속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이 뭐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더 발생을 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AI를 통해서 이런 이제 전력에 대한 신규 이제 전력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수출을 하는 변압기도 수출을 합니다.
미국 국내에서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세가 크게 물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가 물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그 긍정적으로 보는 그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일단 주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관련주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우선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는 일제히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IRA 축소에 따른 우려감 역시 덧붙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를 통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되면서 이제 일단 친환경 관련된 섹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게 이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이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투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IRA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IRA 법안에 대해서 폐기를 하겠다. 뭐 아니면 뭐 하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폐기는 조금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폐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A 법안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당분간은 좀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내에서 이런 친환경 기업들이 이제 미국 내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규모로 지금 미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투자 중에서 상당 부분이 친환경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가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친환경 관련된 뭐 보조금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각 기업들이 만약 판매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전기차가 계속 꾸준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듯이 이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 아니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미국 내 실적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뭐 단순하게 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있는 이후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실적에 대한 가치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끝났고요. 11월 FOMC 역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짧게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 뭐 FOMC에서 25표, 뭐 시장 예상치만큼 이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자회견 내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올해 내에는 뭐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내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유는 약간 좀 유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연준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FOMC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폐막한 이후에 이제 뭐 경기 그러니까 재정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이 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의 재정 정책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뭐 중국 관련주들은 뭐 단기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국내 자금을 중국으로 또 다시 9월 달처럼 옮겨가려고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 내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외국인 이제 매매 패턴을 좀 더 좀 조심히 그러니까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장에서 아시아, 특히나 중국 쪽 증시를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특히나 다음 주 시장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11월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상단을 현행 5%에서 4.75%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는데요. 9월 B컷 단행에 이어 또다시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서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두 목표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례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조건도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볼 때 선거가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우리는 우리의 조치가 전국의 지역사회와 가족,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공적 임무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 개혁을 예고한 걸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죠. 한편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파월 의장의 자녀 임기를 채우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파월 의장 역시도 사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000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22만 3,000건은 소폭 하회한 수준인데요.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250건으로 전주 대비 9,750명 감소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20일부터 26일 주간에 189만 2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인 188만 건을 웃돌았고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보잉의 대규모 파업과 두 차례 허리케인의 여파가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로이터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혼란이 거의 수습이 됐고 파업 중인 보잉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면서 11월에는 비농업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올해 3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 수정치가 계절 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연율 22.2% 상승한 것으로 예비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생산성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꾸준히 전분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하며 강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의 예상치인 2.6%는 하회했습니다. 반면 한편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데요. 전 분기 대비 연율 1.9%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 1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8.5% 급등한 후 2분기에는 2.4% 상승에 그쳤고요. 3분기에는 그보다 더 상승률이 낮았던 겁니다. 이는 비농업 부문에서 미국의 생산성은 개선되는 동시에 노동 비용은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행정부에 대해서 세금 인하와 관세, 제재 등 이전 경제 플랫폼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는데요. 특히 세금 인하는 트럼프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면서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하면 의회에서 이를 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하원 선거는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관세 역시도 중요한 요소로 꼽으면서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는데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에 대해서 합의한 모든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죠. 무누신은 또 이란이나 러시아 등 국가 역시 다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는 2019년에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산유기관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무누신은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진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외곽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1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7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 지난 9월 2.4%, 8월은 8.7%, 7월의 7% 증가율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외신의 전망치인 5%대 역시도 훨씬 상회했죠. 10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952억 7천만 달러로 지난달 817억 1천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로이터는 미국과 EU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걸 대비해 제조업체들이 주요 시장으로 재고를 서둘러 내보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오늘 폐막하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무역 실적 호조가 경기 부양책의 본격 시행에 앞서서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영란은행은 현지 시간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5%에서 4.75%로 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에 이어서 올 들어 두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9명 위원 중 8명이 찬성했고요. 나머지 1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인플레이션 하락세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영란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광범위하게 예견이 됐었는데요.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7%로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전개되면 금리는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2024년 미국의 선택, 트럼프 2기 시대를 원한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공화당은 대선과 의회 압승으로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1기 행정부와 비교해 대중국 통상 전략에서도 강력한 무역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미국 기업에만 유리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지금은 트럼프가 필요합니다.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 유지를 원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최근 높은 체감 물가에서 비롯된 경제 상황 불만, 불법 이민자 급증 등에 따른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재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귀결됐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질서가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국가와 지역별로 장벽을 쌓으려는 블록화 흐름 역시도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우선주의를 표명하는 트럼프가 더 적격이다라는 인식이 커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트럼프 정책은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레드 스윕 달성으로 트럼프 2.0 정책 입안은 속도와 범위, 수준에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트럼프 2기 정책 방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한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 증대와 경제 회복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1기 행정부에서와 같이 무역 적자를 미국 일자리 축소 및 제조업 산업 퇴락의 주범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 적자 축소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대중 견제를 강화하면서 종국적으로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완화 폐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환경과 에너지 산업 규제 정책의 완화 내지 폐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방 국가와의 관계 재정립도 불가피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트럼프 2.0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요. 무역과 관세, 그리고 산업 정책, 투자, 제재와 수출 통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재정과 규제 완화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에서 조금씩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트럼프 2기는 1기 행정부와 비교해서 대중국 그리고 통상 전략에서 더욱더 강력한 무역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미중 관계법에 근거한 대중국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 역시 철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어쩔 수 없는 종주권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산 제품의 25%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1,1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관세 15%를 7.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었었죠. 대신 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서 미국산 제품을 2017년보다 2천억 달러를 더 구매하고 금융산업 개방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기타 분야에 대한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1년 2년간 중국은 약속한 구매액의 58%만 달성했었습니다. 이러한 약속 미행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2차 무역 협상을 격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화당의 대선 그리고 의회 압승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입법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 정책 투입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최고 수준인 재정 적자 GDP 기준 6%와 정부 부채에 35조 달러를 두고 대중국 관세 부과를 강화해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의 교역 구조 다변화로 재정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는 트럼플레이션으로 불리는 물가 상승 요인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금리, 통화 정책 유도 방향에 따라 정책 시차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1, 2년 차에는 경기 부양과 통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감세에 따른 세수 충당, 정부 지출 확대에 필요한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과 중국 등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 역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플레이션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집권 3, 4년 차로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무역법의 제정, 대중국 관세율 60에서 100% 인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마찰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집권 3년 차 이후 사회 간접 자본 재구축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을 앞서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로써 트럼프 2기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관련된 수혜주와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증시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를 함께 하시면서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